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일자리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찾았습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건데요. 블라인드 채용과 중소기업 성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마이다스 IT입니다. 근로자 수는 600여 명 남짓. 창업 7년 만에 건설 분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매년 60명 규모로 스펙을 보지 않고 채용한 지도 벌써 6년째. 5성급 호텔 식사에 5년마다 4주 유급 휴가 등으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구글, 꿈의 직장으로 불립니다. 이 학벌이나 학력이나 스펙이 그 사람의 역량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이제 채택을 해서 쭉 진행을 해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새 정부 100일을 맞아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6개 우수기업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성공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달렸고 중소기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의 활성화가 바로 공급 부분의 핵심 전략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세금, 예산, 조달, 금융 등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능력 중심의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일자리 매칭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던 한국산 제품들의 수출길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관행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의 선전포고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고 양국의 통상 분쟁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중 무역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양국의 무역 분쟁이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제품을 보내던 한국의 수출길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전자기기와 섬유의류, 피혁 등 중간재에 큰 피해를 예상했는데 모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미국으로 보내는 가공무역 비중이 큰 제품들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중국 중간재 수요가 줄어 한국의 총 수출은 0.2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중국의 미국 수출 감소는 자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한국 제품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중 통상 분쟁의 심화가 전 세계적인 교역 둔화로 이어지는 것도 우리 수출업계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대중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양국의 통상 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또 한국에 대한 주요국의 통상 정책 기조를 주시하여 대응해 나갈. 이 밖에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한 위험 요인과 충격을 분산시킬 것을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법원이 기업들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사측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노조 동의 없이 강행했다는 건데 현 정부 들어서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자체 폐지와 소취하도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연봉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성과연봉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노조는 이사회 의결로만 개정을 강행하려 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노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차등 지급률이 확대하면서 일부 근로자들의 불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되지만 근로자들의 반대 의사에도 강행했다고 본 겁니다. 지난 5월에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노조 동의 없이 진행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소송은 현재 약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성과연봉제 폐기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소송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한국가스공사가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을 내리는 등 변화의 바람 속에 대부분 소취하 절차를 밟고 있어 빗발치던 소송은 조만간 마무리될 거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정부가 현재 월 20만 6천 원인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지난해 46.5%였던 노인 상대 빈곤율이 4년 뒤인 2021년에는 42.4%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서는 5년 동안 29조 4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5세 아동, 즉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거나 국적 상실,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할 교육부의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심의위원 후보 추천을 의뢰했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정규직화 문제는 당사자 간의 교섭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당사자가 빠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반복되는 대형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위험이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도 보호받게 됩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입니다. 크레인끼리 충돌하는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근로자 수는 매년 1,000명에 이릅니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이 매년 늘고 대형 사업장에서는 90%를 넘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이에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등에 따른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하청 근로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문제를 겪는 근로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 후 사업장 작업 재개 여부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판단하고 국민이 참여해 제도와 관행 문제까지 들여다보는 별도 조사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관련 사항을 즉시 시행하되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노사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논의한 뒤 내년 상반기 내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2년 치열한 유치전 끝에 2023년 제25회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가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북은 폴란드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정부의 지원과 대응 전략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입니다. 조성은 기자입니다. 같이 놀자, 신나게 놀자, 하늘을 닮은 친구들아, 마음을 열고 손에 손 잡고 우리의 꿈을 펼쳐보자.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치열한 유치전 끝에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전라북도 새만금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어제 아제르바이잔 바쿠 콘그레스 센터에서 총회를 열어
대한민국 전북 새만금을 2023년 제25회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1991년 강원도 고성에 이어 두 번째로 32년 만입니다. 2015년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전북은 유럽 스카우트 본류인 폴란드 그단스크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607대 365로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경쟁국이었던 폴란드는 한국보다 1년가량 일찍 유치전을 전개한 데다 전 현직 대통령과 유럽연합 상임의장 등이 명예 후원자로 나서 유치 경쟁에서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전북은 이에 대응해 캐스팅 보트라 불리는 아프리카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전북도 유치단을 구성하고 각국의 스카우트 대회에 참석하는 등 전략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으로 이루어진 체계적 지원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측면 지원 또한 200만 전북도민의 바람이었던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를 이뤄내는 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경기도는 18세에서 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매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30만 원을 저축하면 10년 뒤에 1억 원의 목돈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낮은 임금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이나 장기 근무를 기피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 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경기도 역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7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를 앞두고 한국직업방송에서는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공동 제작하는 신개념 콘텐츠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를 방송합니다. 오는 18일에는 야구팀을 가진 3개 그룹 SK, LG, 롯데그룹 공채 합격 전략을 전격 분석해봅니다. 최근 공격적인 채용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SK그룹, 근속 연수가 높아 안정적인 직장으로 취준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LG그룹, 인문계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롯데그룹 등의 공채 난이도를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이후 하반기 공채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실시간 공채 공고에 맞춰 합격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생방송 시간인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에는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누구나 방송에 직접 참여해 대기업 공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이 되었죠. 바로 여성으로서는 첫 노동부 장관이 된 김영주 장관입니다. 네, 잘 알고 있죠. 이 후보자 시절에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이력을 지닌 후보자로도 소개가 돼서 그만큼 노동계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양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이 포괄임금제를 올해 안에 법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포괄임금제는 매년 노동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던 주제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이 기본임금에 수당을 포함시켜 지급을 하도록 한 건데요. 한마디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야근 또는 이 주말 수당을 미리 책정을 해서 월급으로 지급하는 계약 방식인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미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시간까지 생각해서 임금에 책정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계약 방식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문제는 직장인들이 포괄임금제에 책정된 초과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미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790시간, 일본은 1,719시간, 독일은 1,371시간인데에 비해서 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월등히 긴 시간 동안 노동을 하는 국가로 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긴 노동 시간이 포괄임금제에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문제는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계약 방식 때문에 이 약정된 근무 시간을 초과해도 수당을 못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건가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게임업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했던 2015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0조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의 약진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늘어난 매출에 비해서도 노동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는 반면에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부분의 게임업계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높은 편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모바일 게임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개발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이같이 짧은 개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야근을 일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던 중견 게임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의 경우는 게임 개발 기간 동안 9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말을 반납하고 일을 해서 한 달에 28일씩 근무하는 생활을 총 4달 동안 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포괄임금제는 예상된 야근 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된 게 아니었나요? 네, 일반적으로 중견 게임 회사의 회사원의 경우 연봉 계약 시 책정되는 야근 수당은 매월 1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세 업체는 이마저의 야근 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게임업계의 경우 화려한 실적에 비해 정작 실제 종사자들의 연봉 수준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넥슨이나 NC소프트 등 대기업 게임 회사 공채는 초봉 3,6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게임 회사에서 일할 경우에는 초봉은 약 1,8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노동의 강도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근로자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장시간 노동을 해도 이 초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정은 비단 게임업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무직 사업장 206곳 가운데 41.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시 말하면 국내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포괄임금제로 매년 직원들과 계약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불공정 계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계약임에도 어떻게 해서 포괄임금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폭넓게 적용이 된 건가요? 네, 사실은 이 포괄임금제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일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기업의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서 이 임금과 고용량, 또 고용시간을 유연하게 펼치자는 정책에서부터 출발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안정이 되었음에도 이 포괄임금제가 기업의 상황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 후려치기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포괄임금제는 변태임금제라고 했을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포괄임금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자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재계에서는 이러한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이런 포괄임금제 금지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에 비해 재계는 다소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제시한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 또 최저임금 1만 원 상향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 상황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려면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이 사업장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확대, 또 임금 체계의 개선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고용 형태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동법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는 밥값만큼은 일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한 만큼은 자신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정부와 재계 그리고 노동계가 원활한 합의를 이루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임금 보상제가 실시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